얘가 나타내는 게 물리화 기말, 중간 기말에 대한 그 평균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각 반이 모두 다 30명씩 있어. 그때 나는 A랑 B 전체 평균을 나타내는 그 행렬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얘가 나타내는 거는 물리 중간 과목의 평균이지.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 뭐냐면 너네 전체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그 모든 전체 학생의 그 점수 합을 학생 수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맞아? 근데 지금 A랑 B랑 다 합해서 60명 있으니까 6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지금 전체 학생의 점수 합이 될 거 아니야. 일단 A반의 중간 점수가 70점이야. 그러면은 A반 학생들의 점수 합은 70에다가 30을 곱하면 되겠죠. 왜냐면은 그 전체 점수에다가 30으로 나눈 게 70이라는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됐니? 그 말은 지금 뭐냐면 A 행렬에다가 30을 다 곱해주면 얘가 지금 그럼 뭐가 될 거냐면 A반 학생들의 전체 점수의 합이 되는 거지. 얘를 30으로 나눴을 때 평균이 될 거니까. 마찬가지로 B 행렬은 B반 학생들의 평균 점수야. 그 평균에다가 학생 수를 곱해주면 이게 전체 B반에 대한 점수 합이 되겠죠. 그럼 A랑 B랑 더하면 A반 점수의 합이랑 B반 점수의 합을 더하는 게 되는 거잖아. 그지? 거기에다가 60으로 나눠주면 A반과 B반의 전체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이거 30으로 다 약분이 되니까 2분의 A 더하기 B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 A가 되고 2분의 1 B가 되겠죠. 따라서 X, Y에 들어가는 게 둘 다 2분의 1이어서 X 더하기 Y는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9번. 자, 얘는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이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탔대. 2층에서 7층까지 각 층에 한 명이 내리거나 내리지 않을 수 있대. 그럼 나는 이걸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5명의 남녀가 있는데 남학생이 2명 있대. 그 다음에 여학생이 이렇게 3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내릴 수 있는 건 2층부터 7층까지니까 총 6개의 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내리는 것도 이렇게 하나가 있겠지. 내가 얘를 그냥 나열한다고만 생각을 할 거야. 뭔 말인지 했어? 그래서 동그라미는 남자라고 생각을 할 거고 세모는 여자라고 생각을 할 거고 네모는 안 내리는 층을 생각을 할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나는 얘를 그냥 나열한다고 생각을 할 건데 이때 남학생 2명이 연속으로 내린다는 건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웃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여학생은 3명 중에 2명만 연속으로 내린대. 그러면 이 3명 중에 연속해서 다시 말해서 이웃할 2명을 골라줄 겁니다. 그럼 그 이웃한 2명을 골라줄 거야. 그게 뭐가 될 거냐면 32가 되겠죠. 첫 번째. 그래서 얘 이렇게 묶어줄 거야. 됐니? 그러면 이제 얘 이웃하게 나열을 할 거고 얘 이웃하게 나열을 할 거지. 근데 여학생은 이 세모가 3개 이웃하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 2명만 연속으로 내린다고 했으니까 얘네는 그러니까 2명만 이웃하고 3명이 이웃하면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노란색 묶음이랑 여학생 1명은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야. 이해됐니? 그럼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뭐야? 얘네들이 칸막이 역할을 해준다는 거 아니야? 그지? 아, 그러면은 나는 일단 남학생 묶음이랑 네모 얘네를 먼저 나열할 거야. 2팩. 근데 그 안에서 남자끼리 자리 바꿀 수 있지. 곱하기 2팩. 그러면 나는 일단 남자 2이랑 네모 하나를 이렇게 세웠어. 그럼 이제 이 여학생 묶음이랑 여학생 1명이 들어올 수 있는 건 이 세 자리가 되겠죠. 뭐가 돼? 3P? 2가 되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세모가 이렇게 오고 여기 이렇게 세모가 온대. 그러면은 남학생 연속해서 내리는 거 맞지? 여학생도 3명 중에 2명만 연속해서 내리는 거 맞죠? 근데 여기서 또 뭐 해줘야 되냐면 얘네끼리 자리 바꿔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곱하기 2팩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했니? 그래서 얘들아 이런 거 뭐 내린다 순서대로 뭐 한다 한 명씩 내린다 할 때는 내린다의 개념보다 그냥 얘네를 줄 세운다라는 개념으로 가면 연속하는 거는 이웃하는 게 되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11번. 다음 표는 S회사와 L회사의 TV와 냉장고 한 대 가격을 나타낸 거래. 할인 기간 동안 S회사는 기존 가격의 20%, L회사는 30%를 할인해서 TV와 냉장고를 판매할 때 S회사의 TV 한 대와 L회사의 TV 한 대 가격의 합을 나타낸 거에 대해서 물어봤네. 그리고 지금 행렬을 보면은 뭐 A, B, C, D랑 뭐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잘 봐, 얘들아. 일단 행렬은 이렇게 A, B, C, D가 있을 때 내가 궁금한 건 S와 L 회사의 TV 가격이지. 그럼 S와 L 회사의 TV라는 거는 얘를 말하는 거 아니야, 얘를? 맞아. 그럼 실제로 그 가격을 좀 써보자. 내가 원래 TV가 A1인데 20% 할인한다 그랬죠. 그럼 나는 몇 %에 사는 게 되는 거야? 80%에 사는 거 아니겠어? 그럼 이거의 80%의 가격에 사는 거니까 100분의 80, 0.8이 되는 거겠지. 그 다음 원래 L회사의 TV는 B1이야. 근데 L회사는 얼만큼 할인한대? 30% 할인한대. 30% 할인한다는 건 70%에 산다는 거겠죠. 그 말은 B1의 70% 0.7이 되겠네. 얘네들을 더한 게 내가 원하는 거 아니겠어?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이거 나오는 거 한번 찾아보자. 얘네들이 곱한 거에 1,1 성분이라는 건 열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나는 B랑 0.7을 곱해야 되는데 0.8을 곱하고 있잖아. 안 되는 거죠. 1,2 성분이래. 1행 2열. A한테는 0.8을 곱해야 되는데 뭐 곱하고 있어? 0.7 곱하고 있잖아. 얘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1행 1열. A에다가 0.8 곱하고 B에다가 0.7 곱한 거 맞아 아니야? 맞는 거죠. 답은 3번이 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얘들아 이 C랑 D는 냉장고 보는 거잖아. 냉장고도 마찬가지죠. S회사 냉장고니까 0.8 곱하는 거고 L회사 냉장고니까 0.7 곱하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 다음 13번. 연립부등식의 해가 2 이상 5 미만이래. 일단 잘 봐. 지금 해가 x가 2보다 크다 하나랑 5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랑 5보다 크다 얘네들의 공통 범위를 쓴 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죠. 미안 이거지.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지. 이때 얘들아 하나는 등호가 있고 하나는 등호가 없네. 그지?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 이 2라는 숫자는 얘에서 나오지 않겠어? 위에서. 5라는 숫자는 아래식에서 나오지 않았겠니? 그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하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x 마이너스 5가 이렇게 하나 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x가 5보다 작다라는 게 나왔겠죠. 그 말은 내가 얘를 는영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x가 5라는 해를 갖는다는 거지. 얘가 만약에 방정식이었다면. 그 말은 x에다가 5를 대입했을 때 0 나온다는 거니까 25-5 빼기 a가 0이라는 거고 20-a가 0이라는 거죠. 따라서 a값이 20이라고 나오는 거지. 그럼 위의 식을 내가 다시 쓰면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는 이번에 해 하나가 2 나와야 된다며. 그럼 인수분해가 하나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그 다른 하나는 뭐라고 나오는 거야? x-2라고 나와야지 범위가 2에 대한 어떤 범위가 주어질 거 아니야. 이해됐냐? 그 말은 내가 얘를 는영으로 바꿨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고 얘 하나는 2라고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0 된다는 거고 그러면 4에 마이너스 40 더하기 b가 0이라는 거니까 b는 36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a 20분의 b 36 4로 나눠주니까 5분의 9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네. 됐니 얘들아? 그래서 얘들아 요걸 보고서 어디에서 무슨 해가 나왔는지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14번 2차 정사각형렬 AB에 대해서 얘들아 AB의 세제곱이라는 건 AB를 이렇게 3번 곱했다는 거지. 그럼 내가 곱하기를 생략하면
AB, AB, AB 아니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AB, A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BAB를 알고 있잖아. 아, 그러면은 얘는 뭐인 거야? 5,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행렬이랑 8, 6, 3, 2행렬을 곱해준 게 되는 거지. 그 다음 BA의 세제곱은 마찬가지로 BA를 하나, 둘, 세 번 곱했다는 거고, 그럼 이번에는 BAB 곱하기 ABA가 되는 거 아니겠어? 아, 그럼 얘는 뭐 곱해주면 되는 거야? 8, 6, 3, 2에서 ABA 5,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얘네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 얘 계산해서 빼주시면 되겠죠? 행렬의 곱셈은 해주세요. 다음 15번. 자, 다음과 같이 3층의 3층에 8개의 방으로 구성된 애완동물 호텔이 있대. A그룹에는 강아지, 고양이, 토끼가 있고, B그룹에는 기니피그, 앵무새가 하나씩 있대. 모든 동물에게 다음 조건에 맞게 방을 하나씩 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B그룹의 동물들은 같은 층에 배정한다 그랬고요. A그룹의 동물과 B그룹의 동물은 같은 층에 배정할 경우에 A그룹과 B그룹에 이웃하지 않도록 해야 된대. 그럼 일단 얘들아, 기준을 B그룹을 기준으로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얘네는 같은 층에 해야 된다며.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B그룹엔 지금 2마리밖에 없으니까 얘네를 지금 여기 차례대로 1층, 2층, 3층이라고 했을 때 얘네를 똑같이 2층이나 3층에 배정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네를 여기 기니피그랑 앵무새를 여기다 넣어놨어.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조건에서 A그룹과 B그룹이 이웃할 일은 없을 거잖아. 이해되니? 아, 그러면 이제 뭐 해주면 돼? 얘네를 그냥 여기에 배정만 하면 되겠죠. 방 몇 개 남아? 6개 중에 3개를 나열하는 거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거야 얘한테. 야, 너 어디 들어갈래? 6개 중에 하나. 그럼 여기 예를 들어 강아지 들어갔어. 너 어디 들어갈래?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를 3층에 배정할 경우에 6P 3이 된다는 거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2층에 배정하는 경우도 어때? 여기에 기니피그랑 앵무새 들어갔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6P 3이 되겠지. 됐냐, 여기까지? 근데 내가 지금 뭐 한 거냐면 그냥 일부러 내가 기니피그랑 앵무새 넣었잖아. 근데 앵무새 넣고 기니피그 넣을 수도 있죠. 곱하기 뭐씩 해줘야 돼? 2팩씩 해줘야 되는 거지. 됐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뭔 경우가 있냐면 1층에 얘네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잘 봐. 1층에 어떻게 넣을 수가 있냐면 이렇게 넣을 수 있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도 넣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해.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 기니피그랑 앵무새가 이렇게 들어가 봐. 그러면 나머지 이 A그룹 애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지. 이웃하면 안 된다며. 근데 예를 들어 여기 기니피그 들어가고 여기 앵무새 들어갔다? 그러면은 여기는 못 들어오지. 근데 여기에 A그룹이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A그룹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로 생각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있는 경우부터 생각해보자. 얘네가 A그룹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기니피그나 앵무새, 그러니까 A그룹 애들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지 않니? 이해됐어? 그러면 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자리 바꿀 수 있죠. 2팩. 그럼 예를 들어 여기 기니피그 들어가고 여기 앵무새 들어갔대. 그럼 나머지 A그룹 애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여기 못 들어오지. 나머지 5개 칸 중에 3명이 들어오는 거니까 5P3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해됐니? 그럼 못 들어오는 경우를 한번 해볼까? 얘네가 못 들어오는 경우 어떻게 했냐면 여기 기니피그 앵무새 이렇게 들어올 수 있지. 맞아. 한 가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체크를 해볼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경우 한 가지. 또 요렇게 들어올 수 있네. 2가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네. 3가지. 아니면 요렇게 여기 이렇게 나란히 들어올 수 있는 경우. 됐니? 하나,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 요렇게 들어오는 거, 요렇게 들어오는 거, 요렇게 들어오는 거. 몇 가지야 총? 4가지지. 또 거기에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 그럼 예를 들어
여기 기니피그, 여기 앵무새 들어왔대. 그럼 A그룹 여기 못 들어오잖아. 그럼 A그룹 무조건 이 4개 칸 중에 3개가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4P 3이 되겠죠. 그래서 얘 계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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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해서 이 4가지 경우를 다 어떻게 줘야 돼? 더해줘야겠지. 다 다른 경우니까. 이해됐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16번. 자, 연립방정식이네요. 인수분해 위에 거 되지? 인수분해 해주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y에 x 마이너스 y는 0이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y라는 거 하나, x는 y라는 거 하나 나오죠? 그럼 이제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하거나 x 자리에 y 대입하면 되죠?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해주면 2y제곱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4y제곱이 9라는 거고, 계산하면은 3y제곱이 9인가? 그럼 y제곱은 3 나오네. 따라서 y값은 뿔마 루트 3 나오고, x는 부호가 바뀌겠죠? 다시 말해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이거나. 두 번째, x에다가 y 그대로 대입하면 2y제곱 더하기 3y제곱 더하기 4y제곱이 9라는 거네. 그 말은 9y제곱이 9라는 거니까 y제곱은 1. y는 뿔마 1 나오죠? 근데 x랑 y랑 같다 그랬으니까 순서상으로 쓰면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오겠네. 문제에서 물어본 거, 해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최대값, 제곱하면 6, 3 더하기 3, 6, 1 더하기 1, 2, 1 더하기 1, 2. 최대값은 6이 되겠죠. 다음 서답형 2번. 각 면에 1, 2, 3, 4가 적혀있는 정사면체랑 1부터 8까지 적혀있는 정팔면체가 있대.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밑면에 나온 수를 확인해서 곱했을 때 24의 약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려고 한대. 뭐 그냥 이거야 얘들아. 이게 다야. 근데 이게 뒤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정사면체의 밑면에 나온 수를 A라고 했을 때 A에 따라서 24의 약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하고 풀이 과정을 서술하래. 그러니까 이 풀이 과정 때문에 나온 말인데, 정사면체의 밑면에 나올 수 있는 수를 A라 그랬다 그랬지. 그럼 A가 될 수 있는 수는 1, 2, 3, 4라는 거 아니야? 그럼 A가 1일 때 곱해서 24의 약수가 돼야 돼. 그럼 일단 24의 약수를 써보면 1, 2, 3, 4, 6, 8, 12, 24 있죠? 그럼 1이랑 곱해서 얘의 약수가 돼야 돼. 그러면은 정팔면체에서 나올 수 있는 수는 뭐 있어? 1이거나 2거나 3, 6, 8까지 되겠죠. 두 번째, A가 2래. 그럼 얘랑 곱해서 24의 약수가 나와야 돼. 1 되지, 2 되지, 3도 되죠, 4도 되지, 8. 그 다음 6 되죠. 곱해서 12까지 되겠지. A가 3일 땐 3이랑 곱해서 얘의 약수 나와야 돼. 1 되죠. 3 곱하기 1, 3. 그 다음 2 되지, 6. 그 다음 4 되죠, 12. 그 다음 8까지 되겠지. 됐죠? 그 다음 A가 4래. 4랑 곱해서 12의 약수 나와야 돼. 1 되죠, 2 되지, 3 되지, 곱해서 12. 그 다음 6까지 되겠죠. 이거 다 더해주면 되겠지. 보라 색깔로 쓴 거. 이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다음. 자, 이제 정사각행렬 A에 대해서 잘 봐. 둘이 더 해볼까 얘들아? 다시 말해서 A3이랑 A 마삼 3을 더하면 A에 얘네끼리 더하는 거니까 0, 5가 이렇게 나오지. 됐냐? 그러면 지금 잘 봐. A의 100제곱에다가 이 행렬을 곱한 거를 구해달라는 건데, 쟤를 내가 다시 그냥 좀 규칙을 좀 찾아볼 건데, 일단 A05 행렬은 얘랑 얘랑 더한 거잖아, 그지? 근데 얘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행렬이었고, 요 행렬은 00 행렬이었죠? 그럼 얘네를 더하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행렬 나오겠네?
아, 얘는 일단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행렬이야. 됐니? 자, 그 다음에 A제곱의 얘를 좀 구해볼 건데, 얘는 그러면 A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그러니까 A에다가, 다시 쓸게. A에다가 A 곱하기 0, 5 행렬을 곱한 거라고 봐도 상관없죠. 근데 이 행렬이 방금 얘라며. 그래서 그럼 내가 얘를 다시 쓰면 A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이 되는 건가, 이렇게? 됐니? 근데 A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이 얘한테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되지 않아?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쓰면 얘는요, 마이너스 3 A에 3, 2 행렬이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지. 그럼 내가 얘를 다시 쓰면 마이너스 3에 요 행렬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이었어. 그럼 곱하면 27, 그 다음 18이 되는 거지. 됐니, 여기까지? 내가 지금 규칙을 좀 찾아본다 그랬는데, 잘 봐. A 여기가 1제곱일 때는 얘가 X고 얘가 Y지. 지금 얘가 X고 얘가 Y죠. 문제에서 뭐 구해달라 그랬냐면 Y분의 2X 구해달라 그랬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6분의 2X라는 거는 마이너스 18이지. 약분하면 3이 되네. 잘 봐. 얘가 제곱일 때 얘가 이거 나왔지. X, Y야. 그러면 Y 18분의 2X니까 54 나오네. 얘도 약분해서 뭐 나와? 3 나오지. 한 번만 더 해볼까? A 세제곱 0호 행렬을 볼 건데, 얘는 A 곱하기 A 제곱 0호 행렬이라고 바꿀 수 있죠. 그럼 얘는 A 곱하기, 얘는 방금 이거라고 구했어. 27, 18. 그러니까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내가 얘를 9로 묶어주면 3, 2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곱해서 27, 곱해서 18이니까. 근데 얘가 다시 뭐냐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이래. 그럼 얘 곱해주면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54가 되네. 그럼 다시 얘가 X고 얘가 Y야. 그러면 Y분의 2X 해달라는 건 얘한테 2 곱해달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62가 됩니다. 얘도 약분하면 3이 될 거야. 그럼 계속 어때? 계산하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3 나오잖아. 그러니까 답은 3이 나오겠죠, 계속. 이해됐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규칙이 나올 거야. 그래서 답은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5번. 계속한 실수의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마이너스 2i분의 5일 때 나머지 근을 구하려고 한대. 지난번에 뭔가 전에 이런 거 해봤었는데, 일단은 1 마이너스 2i분의 5라는 건 유리화 시켜줘야 되지 않겠어? 양변에 얼마 곱해줘야 돼? 양변이 아니라 미안.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2i를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분모는 1의 제곱 빼기 4i의 제곱분의 5 곱하기 1 더하기 2i가 되고, 얘는 4i의 제곱은 마이너스 4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5가 돼서 약분돼서 1 플러스 2i가 될 거야. 그러면 한 근이 1 플러스 2i라고 나왔어. 그럼 다른 근은 뭐라고 써야 돼? 1 마이너스 2i라고 써야겠죠? 계수가 지금 실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1 마이너스 2i. 그리고 나머지 근은 모르니까 그냥 알파라고 좀 써볼게요.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볼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 뭐 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3개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a분의 b였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b네. 마이너스 a 나오네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고배합은 a분의 c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b가 되네. 그럼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얘잖아. 두 근의 고배합. 두 개씩 곱해서 더 할 거야. 얘 곱하면 5라고 방금 구했고, 얘네 두 개 곱해주면 알파 더하기 2알파 i가 되죠. 바로 분배했어. 그 다음 얘네 둘이 곱해주면 알파 마이너스 2알파 i가 되죠. 얘 사라지네. 그럼 남는 거 뭐야?
5 더하기 2 알파가 마이너스 1이래. 그 말은 2 알파는 마이너스 6이니까 알파 뭐 나와? 마이너스 3 나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3이야. 됐니? 그러면 세 근 다 구했으니까 구해야죠. 세 개 다 더하면 뭐 나와? 얘 사라지고 마이너스 1 나오네. 따라서 A 값은 그냥 1. 세근의 곱, 얘네들이 곱해서 5라며. 곱하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따라서 B의 값은 15.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 B 값 구했고 나머지 두 근도 구했죠.